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또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등기법 이제 진도 나간 날인데 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은 민법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 딱 들으시고 나서 복습을 민법책 있죠. 민법에서 물권법 총론 그걸 보세요. 오늘 수업 내용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거 지난주에 이제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거 봤죠. 지적 측량. 그래서 이제 한번 제목만 쭉 나열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지난주 복습이에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지적 측량. 자, 측량 파트고 이 측량 파트는 시험 나오면 문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거 지적 측량의 대상. 이 대상은 크게 이제 용어정이 있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하나 첫 번째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때는 경계 복원 측량. 또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 이제 그거 나와야 돼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요거 하세요. 지적 측량 절차. 절차 파트고 절차 파트는 이제 흐름을 쭉 잡으셔야 돼요. 절차는 첫 번째 자, 들어보세요. 자,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에게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했고, 그럼 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다가 뭘 제출한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 측량을 하고, 측량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적 측량은 지금 수행자가 했어요.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를 국가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면 소관청이 검사를 해야죠. 무슨 측량? 그게 검사 측량.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다. 그때 주는 서류는 뭐? 그게 지적 측량 성과. 앞으로 수업에서 지적 측량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겠죠. 이제 만들어서 성과도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수행자는 누구한테? 측량 의뢰인에게 돌아가야죠. 이제 절차.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검사 측량을 안 하는 경우 있죠. 두 가지 뭐 있다. 그 이제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복현 그랬어요? 보시면 되고. 그럼 또 이제 여기서는 그거 나와야죠. 측량 절차. 기간. 당사가 신청했을 때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렇게. 또 두 번째,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몇 개 기준? 15개까지는 4일을 주고, 그 다음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 1일을 추가한다. 그럼 한 개 남아도 하루 추가 됐고, 또 이제 협의로 정할 때 측량 기간은 얼마? 전체 기간의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묶어서 한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도 우리 시험에 그거 나와요. 이제 날짜 물어보는 거. 자, 첫 번째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첫 번째 누구에게 제기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원에 제기한다. 그럼 일단 청구서가 시도로 왔죠. 이 시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죠. 며칠 내? 30일. 지방지적위원회 얼마 이내에 심의결하고? 60일. 의결하고 나면 뭐가 나오고?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이제 시도로 송부해야죠. 그게 며칠 내? 거기가 지체 없이. 그럼 또 자,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그 의결서를 청구인 및 이행에 송부해야죠. 며칠 내? 거기가 7일. 날라왔는데 그 의결서 내용이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싸워야죠. 그래서 적부 재심사는 얼마 이내에 제기한다? 90일. 누구에게?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적부 재심사는 적부사를 똑같이 준용해요. 그거 시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 시험 나오면요, 보통 문제가 지적 측량은 2개 내지 3개 나와요. 그러면 딱 3가지죠. 맨날 하는 말. 나오는 파트가 별게 없어요. 이렇게. 맨날 하는 말. 공간정보법 12개 나오면 기출문제가 몇 개? 최소한 11개 그랬어요. 그 소리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자, 지난주 열심히 수업 끝나고 외웠어요? 안 외웠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대충은 정확히는 안 나도. 정확히 나는 거는
한 5, 6월 달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되고, 요즘 가끔 그 라이브 설명회 하잖아요. 나 설명회 하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6과목을 외워가지고 끝나요? 안 끝나요. 제일 좋은 경험은 자꾸 보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작전이 뭐라고요? 외울 때까지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끝. 그럼 등기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등기의 의. 요 등기의 의는 그거 떠올리세요. 의는 일단 용어가 다 대부분이고요. 딱 두 개는 딱 알아야 돼요. 두 개.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두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그치, 접수한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리고 두 문장이 우리 시험 나오는 포인트 이렇게 이제. 근데 그 두 개는 현재 법률 조문이에요. 꼭 아셔야 돼. 그 다음 이제 등기의 종류. 요 종류가 이제 제일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꼭 보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거 왔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 그래서 뭐 대상에 따른 분류는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 대상 두 가지. 뭐 표제보 등기와 갑굴구 등기. 뭐 그 용어 보시면 되고 문제 없고. 그다음 요거 와야죠.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처음에 이제 기입 등기 나왔죠. 근데 기입 등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등기 기입 등기예요. 뭐 보존, 설정, 이전 등기. 새로운 등기다. 포인트고. 나머지 봐야죠. 여기서 이제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 나오고. 그다음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있다. 자, 첫 번째요. 변경 경정은 공통점이 있다.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그때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명칭.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말소 멸실은 둘 다 전부.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다시 보세요. 지금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랬죠. 얘가 그거예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또 용의권에서 기간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이게 이제 원인 소멸했죠. 등기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워야죠. 그래서 말소 등기. 자, 또 하나 추가시키면 말소 등기 얘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건 주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하고 이제 그 다음 지웁니다. 됐고. 그다음 멸실은 여기도 전부. 뭐가 전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부동산이 전부 멸실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등기부를 없애버려야죠. 그게 이제 멸실 등기 이렇게. 그다음 말소 회복은 대상이 전부 일부 다 돼요.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그래서 회복을 시키면 회복 등기는 순위 번호는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5가지 용어적인 끝하고 보셔야 되죠. 가장 중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등기를 이제 효력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효력에 따른 분류는 2가지. 뭐와 뭐가 있다?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 있고.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고,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대표가 2가지죠. 첫 번째는 가등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있다. 명칭만 딱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가등기 하나 떠올라야 돼. 이제 가등기. 자, 대표 사건은 뭐가 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보세요. 약속을 지금 했어요. 시험 붙으면 주겠다. 그럼 아들은 언제가 돼 아버지한테 사무실 달라 주장할 수 있어요? 시험 붙어야죠. 시험 언제 붙어요? 10월 30일 날. 시험 보면 바로 알아. 그 문제가, 근데 약속은 오늘 했는데 권리는 나중에 발생하죠. 그때 요 을이 이제
조건 성취하면 권리 받을 수 있죠? 그거를 미리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등기인데, 요 가등기 흔히 그렇게 해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다 이렇게. 사건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주에 요건요 1시간 수 분량이에요. 가등기만 가지고. 되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럼 그렇게 해서요. 방식에 따른 분류다. 다시 두 가지. 여기는 뭐가 있다?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고. 또 이제 자,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죠. 순위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부기등기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 부기등기는 딱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그래서 소유권 목적의 등기는 다 주등기예요. 그렇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면 그게 부기등기. 대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이렇게. 또는 저당권의 이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봤던 예들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자, 또 하나. 그럼 등기부의 일부가 바뀌면 전부는 살아있죠. 일부 줬으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죠. 그 얘가 우리도 들었었어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런 거. 또는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제 요 부기등기 있죠? 여기가 이제 매년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봤어요. 그래서 보셨고, 우리 용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 자꾸 외운다가 아니고요. 자꾸 봐가지고 나중에 가면 지겨워서요. 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는 마시고. 오늘은 넘어가서 이제 등기 대상 가보세요. 자, 우리 책은 이제 196페이지, 196. 이제 오늘 수업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기의 대상, 두 번째가 등기 효력, 세 번째가 등기 유효 요건.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특징, 등기 효력, 유효 요건 요 두 가지는요. 이제 대부분 시험은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그렇지만 꼭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등기 효력, 유효 요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숙제 있었어요 아까. 자, 민법책 어디 보라고요? 물권법 총론 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볼 거는 요거 이제 등기부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대상. 그 책장 한번 봐주세요. 자, 196. 그 3절 등기의 대상 나오고요. 1번에 등기상의 의의정. 밑에 그 줄 준 거 주세요. 1번 제목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죠. 2번은 절차법상 등기사항. 앞으로 용어를 구분할게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뭐 거기 실체적, 실질적 이런 말이 나오면 좀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실체적, 실질적 그러잖아요. 요거는 민법이에요. 민법. 그다음에 절차적, 형식적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196. 거기 1번과 2번. 여기 실체법상 등기사항 돼 있죠? 자, 실체법 무슨 법이다? 민법. 그다음에 절차법 나오면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이유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등기하죠. 언제나 민법의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그래서 그 민법을 실체적, 실질적 그래요. 등기는 절차법이니까 절차적, 형식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이제 요게 부동산 등기법. 명칭 딱 구분해 보세요. 두 개. 됐고. 그다음 이제 등기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등기할 물건. 자, 이제 잠시 고개 좀 들어보시면 이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이겠죠. 자, 부동산은 다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인데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그 책장 한번 봐주세요. 197 거기서 2번에 등기할 대상인 물건에서 부동산 돼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별표. 부동산에서 양가로 2번.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줄 그세요. 토지와 건물 중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사건의 목적. 뭔가 하면 개인 소유지 이게 국가 소유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사건의 목적이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럼 이제 하나 보세요. 토지는 잘 아시죠? 토지는 당연히 일필의 토지가 등기할 사항이겠죠. 토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건물이 문제죠. 자, 그럼 건물.
이제 건물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제 민법 시간에 중개법 시간에 열심히 했죠? 자, 건물의 요건 뭐? 그치.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건물 나오잖아요. 요건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토지에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 정착이 돼야죠. 그 다음에 지붕과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지붕. 그 다음에 주벽 또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주벽 또는 기둥. 요게 이제 현재 판례 내용이에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건물만 등기한다? 그럼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의 외관. 건물의 외관이 뭐가 있다? 외관이 저거예요. 첫 번째는 뭐고? 정착이 되고. 두 번째, 지붕과 꼭 있어야죠. 주벽 또는 기둥이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건물은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자세하게. 하나 건물이고, 그 다음 장에 있어요. 그만 좀 쓰시고, 좀 열심히 쓰지 마요. 자, 198페이지 끝에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럼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건물인데, 요것도 따져야죠. 구분 건물. 우리 자주 나왔어요. 구분 건물. 우리가 구분 건물 그럼 뭐예요? 아파트고, 아파트는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를 잘라보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인데 보세요. 이제 아파트를 민법 시간에는 뭐라 불렀죠? 이 아파트를요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분 건물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 개 건물인데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민법은 아파트 사람들이 의사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주요 포인트예요. 관리단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파트는 민법은 아파트 전체가 대상이에요.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 그래요. 우리는 등기는 어떻게 해야죠? 따로따로 해야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101호 102가 구분 건물입니다. 그럼 101호 102가 구분 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101호 102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상 독립 그랬습니다. 구조상 이게 뭔가면 이제 101호 102가 이게 벽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막혀 있을 것. 이게 구조상이에요. 그 다음은 이용상 그래요. 이용상은 뭔가 하면 101호 102호 출구가 따로 있을 거죠. 이렇게. 이게 이용상. 그래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중요한 거는 가운데 점이에요. 요거는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미시예요. and. 구조상 독립이 돼야 되고 이용상 독립이 또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운데 또는 쓰면 OX, X. 그게 이제 옛날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이 두 개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구분 소유 의사. 이걸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책에서 자 199 양가로 3번 꼭대기에 199 그 구분 건물 나와 있죠. 그거 줄거주세요. 구조상 독립성과 꼭대기 이용상 소유를 요건으로 하고 옆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플러스 딱 하고 구분 소유 의사 이렇게. 요게 이제 판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구분 소유 의사. 근데 이 구분 소유 의사를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구분 건물 등기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 등기.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건 어떨까요? 자, 이제 보세요. 한 10년쯤 전에요. 인천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웬 사람 한 명이요.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다 샀어요. 통째로 다. 16채를. 연립 16채를 딱 사가지고 요 연립 한 동을요. 단독주택으로 등기를 신청을 딱 했어요. 연립 한 동을 단독주택으로. 이거 신청하면 요 등기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받아줘야 돼요. 뭔가 하면 여기요. 구분 건물 여기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플러스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 돼. 이것도 이제 등기 안 하면 뭐다? 등기 안 하면 단독주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G.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예요. 다시 구분 건물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뭐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유효합니다. 요거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답으로 뜨던 지문입니다. 됐고, 요 물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는 거. 됐고, 요거는 그 옆에 페이지 박스 있어요. 198페이지 밑에 핵심 콕콕이 있죠. 자, 별표 3개 딱 치시고, 별표 3개 치고, 요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요, 외우란 말 잘 안 하죠.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자, 볼게요.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예요. 요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의 일부. 밑에는 권리의 일부. 요 권리 일부란 말이 다른 말로 지분이에요. 자, 흔히 들었어요. A와 B가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 지분 2분의 1씩. 들어봤죠? 그거. 그 다음 칸에는 처분행이에요. 자, 처분행인데 처분행위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처분행위 대표? 여기가 이제 대표가 소유권이죠. 또 하나, 요것도 여세요.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 일종이에요. 저당권. 왜냐하면 내가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왔죠. 내 건물에 뭐 해줬어요? 저당권 등기. 변제기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땐 경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매하면 소유권 뺏기지. 그래서 저당권도 이것도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이제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다음 옆에는 이제 용의권. 용의권 그럼 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래서 민법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묶어서 용익물권 그랬죠. 등기에서요, 여기다가 임차권을 포함시켜서 용익권 그래요. 임차권도 사용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다시 앞에는 처분행위,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고, 뒤에는 용의권입니다. 요 표를 꼭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내가 딱 가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죠. 내 토지를 절반 사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 절반이 어딘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뜻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돼. X. 그 다음,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되어야 안 돼요. 자, 용익이란 말은 사용수익이죠. 그럼 내가요,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된다 됐죠. 이제 됐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 자, 이제 요 꼭 이해하세요. 지분 많이 들어봤죠? 자, 제가 이제 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A 지분 2분의 1, B 지분 2분의 1. 이렇게 말하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토지를 절반을 잘라서 여기는 A 거고 B 건데 그냥 공유로 등기했다. 이거는 공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유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 공유는요, 이제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는데 A 지분은 노란 점이에요. 이렇게. 이게 A의 지분이에요. 앞으로 지분하면 떠올라야 돼요. 지분은 점이에요, 점. 이렇게. 그리고 또 봐요. B의 지분은 빨간 점. 이게 공동소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지분 나오면 떠올리세요.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점. 두 번째,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예요. 소유권이 막 섞여 있는 경우에 지금 이게 공동소유예요. 공유. 여기서 이제 A 지분 2분의 1이죠. A, B가 싸웠어요. A가 C한테 내 집은 팔아버릴래. 내 집은 사라. 돼야 안 돼요? 뭐 그거는 돼. 2분의 1로 독립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분의 처분행위는 됩니다. 근데 또 봐요. A가 C한테 딱 하죠. 요 토지 내가 지분이 절반 있으니까 들어와서 절반만 집 짓고 살아. 근데 빨간 점 밟지 마라. 요게 용의권이에요. 그럼 이 보세요. 지분은 점이니까 이 점을 사용수할 수는 없다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반드시. 그래서 또 X대 있죠. X대 있죠. X란 말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등기할 수 없으면 각각 사유네요. 그렇죠? 요게 29조 2호 위반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표가 등기해서 한 4번 나와요. 요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반드시. 다시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요거는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의 처분 행위는 지분 처분은 되고, 근데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되고 X. 요 표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책에서 198 거기 핵심 콕콕 부동산의 일부와 지분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 표는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건 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한 개 더 볼게요. 물건을 옆에 가시면 199 그 박스 또 있죠.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에요. 자, 확인할게요. 여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자,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다? 등기할 대상은 토지 및 건물. 토지는 문제가 없죠. 건물이 문제인데 건물은 이렇게 했어요.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안 그랬어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요걸 때 따져보시라고 옮겨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199 박스에서 이제 제가 왼쪽만 뽑아놨어요. 왼쪽 것만. 자, 찾았어요? 199 박스. 이제 순서 좀 틀리니까 하나씩 보시고. 첫 번째. 자, 보세요. 하천법상 하천. 하천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하천은요. 원칙은 국가 소유예요. 근데 개인 소유 하천도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천도 등기할 대상입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의권은 제외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천에 대한 전세권, 하천에 대한 지상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요. 하천에 전세권 설정하고 뭐 하려고? 혼자만 낚시하려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용의권은 못 해요.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가 도로. 도로 등기합니다. 자, 도로 왜 등기해요? 그렇지. 도로도 토지 일부죠? 토지예요. 또 개인 사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등기하고. 그다음 방주제. 방주제는 왜 등기해요? 자, 방주제. 방주제는 지목이 뭐다? 제방. 지목이 있다는 소리는 저기는 토지다 바다다. 토지지. 토지니까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유류 저장 탱크. 자, 요거는 뭔가 하면요. 그 주유소 뒷뜰 가면은 큰 기름 탱크 있죠.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 이렇게. 요거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첫 번째. 정착됐다 안 됐다? 됐죠. 지붕이 있다 없다? 꼭 지붕 꼭 이렇게 생겨야 한다. 이런 법 있어요? 이거 지붕 아니에요? 맞잖아요. 벽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다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건물 외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거고. 그다음 사이로. 요 사이로는 뭔가 하면요. 목장에 있는 건초 보관하는 창고예요. 건초 보관하는 창고. 건물 외관이 있다 없다? 창고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이제. 또 비각. 요 비각이 뭔가 하면요. 자, 비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면요. 광화문 좀 갔다 오세요. 광화문 딱 가면요. 그 교우문고 있죠. 교우 빌딩? 그 바로 앞에 사거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석이 이렇게 기단이 이렇게 있고요. 비석인데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석의 글씨가 바람 비에 깎일 수 있죠. 그래서 비석에다 집을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봤죠? 본 적 있죠? 여기 비각이에요. 그럼 저 첫 번째 비각은 정착이 됐다 안 됐다? 됐고. 지붕 있다 없다? 있고. 기둥? 있죠. 그럼 등기할 수 있다고. 맨날 하는 말이 건물만이 아니고 건물의 외관.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보고 또 쭉 내려오면 그거 있죠. 종각. 종각도 등기돼야 안 돼요. 그것도 되겠지. 똑같은 외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자꾸 따져보셔야 돼. 그다음 또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자,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첫 번째 정착이 됐다 안 됐다? 됐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됐죠? 그게 누가 왔어요? 어떤 분이 질문 왔어요. 에이 유리인데? 이래요. 벽은 유리면 안 돼요? 구제는 없잖아요. 외관이 있죠.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인데 첫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요 전유 부분이 거기에요. 아파트 101호, 102호.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자, 들어보세요.
이제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인데 여기서 규약이라 돼 있죠. 이 규약이란 말이 약속 그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에요. 이제 아파트에 그러면 약속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 요즘 좋은 아파트 하면 그런 거 있죠. 게스트하우스도 막 그랬죠. 그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명칭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또 중요한 거 조족조. 자, 가운데 점이에요. 가운데 점, 조족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 있죠. 하나 샀어요. 이렇게 딱 사가지고 창문 뚫고 출입구 만들고 산에다가 턱 얹어놨어요. 우리 집 이렇게 하면요. 이거 등기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지. 왜?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옆에 조족조라고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밑에 돌멩이를 깔아서 지방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사 한 컨테이너 구조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가운데 점이에요. 여기다 심표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심표 찍으면 틀려요. 언제나 엔드야 엔드. 조족조고 컨테이너 구조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 시험 과거 17회 기출문제예요. 벌써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그럼 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자, 이것도 문장 보세요.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가운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이건요 and란 뜻이에요. 경량 철골조고 경량 패널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가운데 심표 찍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틀려요. 언제나 and야. 이렇게. 그럼 또 하나 개방형 축사. 자, 요걸 뭔가 하면 축사를 져요. 축사를 짓는데 지붕을 딱 만들고 벽으로 딱 막아버리면 통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의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가운데 이제 기둥만 이렇게 쭉 세워놨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이제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다죠. 이제 외관이 있으니까. 요거 시험 나왔어요. 요거는 22회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근데 특징은 뭔가 하면요. 23회까지 시험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한 8년을 좀 쳤어요. 느낌이 올해는 기어코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중요한 거 건물만 등기한다? 그럼 안 돼요.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 박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옆에 이제 대상이 아닌 거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표가 2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비교한 박스, 그 이제 대상이 되는 물건 보셔야 돼요. 2가지는 되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파트였고요. 이제 물건 나왔고, 그다음 이제 그 2번째는 등기할 권리가 와야죠. 등기할 권리. 자, 등기할 권리 파트고 여기도 이제 잠깐 잘라볼게요. 자, 수업 시험마다 공시법은 복습하지 마세요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1차 시라고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였어요. 1차 민법 개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민법 테스트를 해야 돼 이제. 자,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해야 하는 권리는 뭐예요? 무슨 소유권이 바로 나와. 잘 들어봐, 잘. 다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치? 등기할 권리는? 물권이지, 물권. 법률을 흐트러만 보지 말라니까. 쓰여 있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권리는 2개로 잘라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또 한번 이제 물어봐야 돼요. 자, 물권. 물권이 뭐예요? 그렇지. 물권은 있겠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채에 대한 권리? 아니야. 사람에 대한 권리.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또 길게 늘려볼게요. 물권은 그렇게 해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절대권 그랬어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요거는 상대권이에요. 그럼 권리가 절대권, 상대권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럼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줘야 돼요?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알려줘야지. 그래서 물권을 등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사람 사이, 둘 사이 문제예요. 둘 사이 문제니까 등기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자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고. 또 이제 시간이 없는데 또 저를 또 건드렸으니까 한번 얘기해야지. 자, 물권법을 딱 보면 권리가 8개 나오죠. 8개 권리를 제일 먼저 뭐와 뭐로 분류한다. 오케이. 여기 이제 점유권. 또 본권. 다시 이제 본권은 뭐와 뭐로. 여기가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제한물권은 다시 이제 그렇지. 여기가 이제 용익물권과 그렇죠. 담보물권. 자, 또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지전. 언제 그 긴 걸 다 하고 있어. 지지전. 담보물권은 유질적.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자르셔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권리인데 한 번 더. 점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죠? 그렇죠.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요 권능을 제한시켜서 3자가 요거를 사용하자. 요게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을 시켜서 3자가 권리를 사용, 수익하자. 요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이란 말이 이제 사용, 수익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전 세계는 자 3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온 권리예요. 또 소유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권능을 제한시켜서 요거를 다시 활용해보자. 이게 담보물권입니다. 이제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 여기서 이제 하나, 자, 볼게요. 그럼 이 물권을 등기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점유권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유권은 등기해야죠. 용익물권, 지지전 3개 다 등기해야죠. 유치권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질권? 안 해요. 원칙은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질권 그러면 이건 동산질권이에요. 동산이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고. 그럼 이제 특수한 것도 나중에 또 따로 할 거고. 그럼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죠. 그럼 이제 한번 자 테스트. 그럼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를 안 하네요. 자,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를 왜 안 합니까? 그렇지. 요 3개 권리는요. 점유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좀 점유로서 권리가 공시되고 있으니까 공시를 또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물권인데 중요한 거는 물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물권은 앞으로 물권요 등기해야 하는 권리, 해야 하는 권리. 이렇게. 그러면 채권은 요 상대권이죠. 요건 원칙은 등기 안 해요. 이제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그 다음 장 표 하나 그려놨어요. 200페이지. 자, 핵심 콕콕 딱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죠. 거기가 물권이에요. 등기해야 하는 권리가 물권. 첫 번째 칸. 그 이제 두 번째 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옆에 이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나와 있고.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옛날에 한 18대까지는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나와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고. 그래서 권리 파트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권리 변동이 와야죠. 권리 변동인데 또 잘라야 돼요. 2개. 이제 또 나왔어요. 우리가 등기해서 실체법이 나왔다. 무슨 법?
실체법은 민법. 또 이제 절차법이 왔다. 절차법은 무슨 법?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걸 또 잘라요. 법률에 따라서. 또 여기서 이제 실체법, 민법이죠.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 변동은 또 2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하나가 민법 186조. 법률 행위죠. 또 하나가 민법 187조. 여기는 법률 규정. 요게 이제 민법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부등법 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자는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이에요. 이걸 한번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 다음 장 좀 넘어가 주세요. 자, 202페이지. 202, 3번. 한번 절차법상 권리 변동이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볼게요. 부등법 3조에서는 줄거주세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할 권리 변동은 6가지예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 용어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밑에 1번 보세요. 자, 보존. 이 보존은 부동산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을 때, 그때가 이제 보존 등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 등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보존은 2개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원시 취득. 보존에서 이제 의에서 있고요. 원시 취득. 또 하나 옆에 가서 2번. 자, 보존할 수 있는 권리는 뭐만 있다? 소유권뿐이다. 소유권만이다. 뭐 2개 용어 뜻만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 설정. 설정은 뭔가면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처음 만드는 거, 그게 설정 등기예요. 그래서 설정은 소유권 이외 권리가 대상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제한 물권 이렇게. 그래서 설정에서는 그 줄 준 거 주세요. 가운데 소유권 이외 권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제한 물권이 이제 설정 등기 대상입니다. 용어 뜻만 잘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전. 이전은 뭔가면요. 이전은 자,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죠. 그래서 이전은 그렇게 해요. 권리 주체의 변경. 그 줄 하나 꺼주세요. 이전은 첫 번째 줄 가로 속에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속에 권리 주체의 변경. 요거를 이제 이전 등기라 불러요. 이전 등기. 그 다음 변경. 요 변경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변경은 우리 지난주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나왔죠. 다시 변경과 경정.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요 3조의 변경에는요. 변경과 경정이 둘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4번의 변경 쭉 보시고 이제 거기는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소멸이고요. 요 소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나왔죠. 그럼 말소 등기는 언제 했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등기 원인이. 그다음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 멸실. 그래서 요 3조의 소멸에는요. 말소와 멸실이 이제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6번에서 1번 체크해 보시고 종류는 거 있어요. 밑에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처분 제한. 요 처분 제한은 이렇게 하세요. 제목만 처분 금지예요. 처분 제한이에요. 처분 제한이에요. 제한. 그래서 거기 5번에 1번 그 줄 준 거 주세요. 1번만 하나 볼게요.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제한 동그라미. 제한.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고 제한하는 거예요? 밑에 종류 체크하세요.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됐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요것도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부등법상,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6가지예요. 앞 글자를 쭉 묶으세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앞 글자 쭉 묶으면 돼.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여기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또 있어요. 시험 보러 가면 또. 6가지 뭐 있다? 묶어서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보설이, 변소처 6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앞에 이제 앞장 잠깐 다시 가셔서 이제 200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요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실체법, 민법상 권리 변동. 그럼 또 하나는 다 보세요. 아까 2개 나왔죠. 민법 186, 187 양자인데 186조가 원칙이죠. 186조는 뭐 해야 한다? 우리 흔히 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등기해야 되고. 근데 그 원칙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 보셔야 돼. 이제 187조. 여기는 자, 이렇게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럼 얘들은요. 여기 나온 건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종류가 쭉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쓰여 있어요. 법률 규정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주어지고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고.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럼 얘들도요. 변경이나 처분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얘들은 등기 안 해도 되죠. 권리를 언제 취득하는지 그 시기를 딱 찍어야 정확히 이제. 첫 번째 상속. 상속은 워낙 잘 아세요. 상속은 사건.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들 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소유자? 다시. 자, 용어를 좀 알아요. 용어를. 이제 등기법에는요. 상속은 사람이 둘이 나와요. 피상속인, 상속인 둘 나와. 피상속인, 상속인.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중에 자, 요 갑은 뭐라 불러요? 피상속인. 을은 상속인.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은 구분이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피라는 말이요. 뭐를 당한다 그 뜻이죠. 근데 반대로요. 뭐를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해요. 피상속인 그러다가 갑자기 상속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피상속인은 피 흘리고 죽은 사람. 이게 누구? 갑이야, 갑. 그럼 정확하게. 자, 아들 을은 정확하게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상속 개시일 그래요. 이거 줄 하나 거주세요. 200페이지 그 상속에서 중간에 상속. 그 1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상속 개시일 그래. 상속 개시일 이렇게. 상속에서 1번 지문. 그런데 문제는 상속 이거요. 문제가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시험 내요 안 내요? 시험 안 내요. 요즘에는 저게 나와. 유증이라는 게. 자, 유증하면 이제 들으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요. 연세가 무지무지 많아요. 재산도 무지무지 많아요. 옛날에 요 BCD가 돈을 꿔줘가지고요. 그 돈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A가 이제 떠나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때 A가 이제 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BC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자, 3분의 1 그랬죠. 그럼 이제 BCD가 A로부터 뭐 받을 줄 알아요, 몰라요? 3분의 1이니까 뭐 받을 줄 모르죠? 요게 포관리증이에요. 포관리증. 두 번째는 이렇게 써요. A가 내가 죽거들랑 B에게는 어디 있는 토지를 주고 C는 어디 있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요게 특정 유증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목적물을 안 정한 거 정한 그 차이죠. 근데 요게 차이가 커요. 주의하셔야 돼. 다시 A가 이렇게 했죠.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3분의 1씩 주겠다 그랬죠? 3분의 1. 요게 포관리증인데 이때는 요 A가 사망을 하면 요 B, C, D는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포관리증은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줄 하나 긋게요. 그 3번, 거기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3번, 포 관리중 체크하고요. 거기 파란 글씨 뭐라 써 있어요? 유증자의 사망 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 갈은 A가 사망을 하면 B, C는 등기 안에도 소유자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다시. B한테는 토지를, C는 건물 줬죠. 목적물을 딱 정했죠. 이건 특정 유증.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증여. 증여는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지. 그 4번에 있어요. 특정 유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 두 개 묶어주시고 구분하셔야 돼. 동그라미 3번은 포괄 유증. 동그라미 4번은 특정 유증. 이렇게 이제. 양자 비교가 이제 자주 시험 나와요,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두 개 같이 보세요. 상수과 유증 보시고. 그다음 공용증수. 우리 공용증수 흔히 이제 요거는 그거죠. 수용. 자, 이거예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소유자?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그래요. 줄고 줄거주세요. 수용은 공용증수에서 이제 거기 파란 글씨 수용한 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렇게 불러요. 수용 개시일 그래.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중요한 거 판결. 요즘 판결 때문에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는 중이에요. 얘가 포인트예요. 자, 집 한번 보시면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 예를 하나씩 이제 들어볼게요. 자, 이제 들어오시고 사건.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주를 했죠. 을이 갑에게 얘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문제는 요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집을 했는데 갑이 협력을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이제 을은 보세요. 우리 원칙이 공동 신청주의죠. 협력 안 하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을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지. 을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크게 세 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판결.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그럼 다시 판결 나왔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그 을 얘는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이때는 을이 이제 판결 써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그 문제는 지금 187조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 거 찾고 있죠. 187조에 이행 판결은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제외 하나. 두 번째 형성 판결. 자, 대표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 여기서 이제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 A, B가 협의로 해야지. 근데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요. 그럼 둘이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토지를 조사한 후에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10m.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그럼 이제 원래 공유였죠. 근데 판결이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B 거. 그래서 형성 조말은 뭔가 하면 판결 자체가 법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공유가 단독 소유로. 문제는 여기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그렇지. 여기는 판결이 확정이 딱 되면 분필 안 해도 권리는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 요거죠. 형성 판결은 이제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해요 안 해요?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7조에 포함되는 판결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걸 뽑아내야 돼요. 다시 187조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뭐가 있다?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또 하나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의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세 단어가 세트로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줄 좀 볼게요. 자, 201페이지 판결 꼭대기 1번에서 줄 그세요. 파란 글씨 판결이 확정된 때 됐고, 그 다음 이제 2번 2번 두 번째 줄 민법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 가로수에 줄 그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앞으로 세 개 나와야 돼요.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또 하나 여기서 권리의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와야죠. 이제 됐고. 자, 한 개 더 볼까요? 3번 지문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 동그라미 치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하나 더 이제 경매인데 경매는 또 잘 아시더라고요. 자, 지금 187조 나온 경매. 이 경매는 공경매를 가리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경매고, 이 경매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그렇죠. 매각 대금을 옛날에는 완납 그랬어. 근데 그게 한글로 바뀌었어. 다 낸 때 이렇게. 그거 줄거주세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어떤 분이 질문하러 왔어. 시험에 완납으로 나면 어떡하냐?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표기가 바뀌었어요. 한글 표기 이렇게. 그래서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은 이제 자 시간 좀 오버됐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202페이지 5번 기타 법률 규정. 기타인데요. 이제 여기선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주세요. 5번에 동그라미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신축 건물 아이죠. 공유수면 매립이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던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밑에 쭉 가가지고요. 8번 별표. 8번, 10번, 11번. 그 세 개 별표 치세요. 8, 10, 11. 이거 이제 설명 잠깐 들어보시고 요거만 할게요. 여기에요. 그 세 가지가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일문권 소멸이고,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부동산이 멸시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사건 볼게요. 사건. 이제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자, 갑이 소유자 이렇게 됐고, 근데 갑의 토지에 이제 A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또는 B라는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여기서 A가 이제 전세권자죠.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이제 A가 갑한테 뭘 주고? 그냥 끝났으니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그럼 상한으로 이제 갑이 A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그래서 A가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 이사 가면 A의 전세권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그렇죠. 안 해도 무효예요. 왜? 그렇죠. 기간 만료로 원인 소멸했으니까 등기는 당연 무효 그 말이에요. 또 B가 이제 저당권자죠. 근데 그 위에 갑이 B한테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B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해도 안 해도. 안 해도지. 변제하면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게 아니라고. 말소 등기는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 자, 그거 한 번 더. 다시요. A는 전세권자, B는 저당권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지면 이 건물에 갑의 소유권은 존속 소멸했죠. 그러면 A의 전세권, B의 저당권, 존속 소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그 세 문장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여기서 갑의 건물이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화재보험금 나왔죠. 그럼 A나 B가 내 거다, 손대지 마 그럴 수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물상대위. 그러면 A, B가 무슨 권한으로 물상대위를 해요? 지금 물권 소멸했는데
오케이. 자, 다시. 그 문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책에서. 자, 11번 다시 보실래요? 11번.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권리 소멸, 물권 소멸. 물권만. 뭔가 하면 채권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권리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전세권, 저당 소멸했죠. 그럼 A는 전세권자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채권은 살아있어요. 저당권자죠? 피담보 채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에 의해서 이제 물상대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7조 여기 잘 보시고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민법에 나와.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구조예요. 그냥 들어보셔야 되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그 권리 취득 시기 있죠. 정확히 찍어 놓으셔야 돼.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까지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 효력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